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어느덧 11월이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내일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살펴보시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한 후에 1% 가까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 매수에 나서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시총 1위의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는 회복세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시점 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꼭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위원님, 오늘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번 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미국 대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내에서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닥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과거의 코로나 때에서의 그 불확실성에서는 시장이 급락하는 데 초점이 됐다면 지금은 역시 시장이 강합니다. 잘 안 빠져요. 안 빠지긴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직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20-30% 보유하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올라갔지만 목요일 날 금요일 하면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갔는데 미국 시장이 전일 날 이제 또 빠지는 바람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았겠지만 저는 계속 노란톡방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현금 확보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장이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처럼 그렇게 폭락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 계속 전략이 뭡니까? 코로나 관련주 수혜주 쪽을 이제는 봐야 된다. 이제 제약주들을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약주 흐름들 괜찮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의 흐름들도 이 정도 이걸 하방경지라 그래요. 계속 폭락세로 쿵쿵 빠지질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빠지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쿵쿵쿵 이런 식으로 빠지는 느낌이 아니고 하방경지, 바닥을 좀 잘 버텨주면서 만들어지는 지금 박스권인데 일단 2320짜리의 지지라인이 좀 깨졌었고 2300라인의 지지라인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질까 봐 20-30%에 대한 현금화 대응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만약에 2260이 다시 재차 깨지게 되면 그리고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에 따라서 이번 주 초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상방향으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2,400쪽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미국 시장이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끝났는데 갑자기 급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2,260이 깨지면서 그때는 종목들이 좀 더 빠질 겁니다. 근데 빠지더라도 그게 매수의 기회라는 얘기고 어쨌든 2,260이 지금 지지된 상태에서는 지금도 짧게 방망이 잡고 매매 대응이 가능한데 그래도 어디가 유리하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쪽, 코로나 관련주 쪽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이 흔들려도 그래도 마땅히 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있죠.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증권주, 은행주, 뭐 저쪽에 철강주들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동안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고요. 지난주 수요일 기점 화, 수, 목, 금을 가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IT, 전기전자도 많이 팔고요. 그다음에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도 많이 팔고요. 화학주,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쪽을 판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저쪽을 시장을 지금 2,500, 2,600으로 급등을 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계속 박스권 내지는 조금 더 하락을 시키면서 어차피 갈 놈들은 가고 뺄 애들은 빼겠다. 그런데 지금 갈 쪽은 저는 이제 제약주들이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애들이 있고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온 애들이 있고 그리고 급락이 나오면서 혹은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쪽은 없어요. 제약주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매로서는 제약주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은 박스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이는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누이면서 좀 밀릴 수 있죠. 밀릴 수 있는데 이렇게 폭락하는 거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였으면 벌써 오늘도 급락이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도 잘 안 빠지고 종목들이 전업종에서 그래도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그래도 매매 대응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든 시장이 조금 빠지든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저는 코로나 관련주 수혜주들, 그래서 뭐 진단키트, 교육주, 뭐 제약주 뭐 등등 해갖고 뭐 마스크도 있을 거고요. 많죠?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해외 시장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 시장을 여기에서는 해외 시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 선물이 좋지 않아요. 또 밀리겠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도 나스닥 기준으로 아직 여기는 안 깨졌어요. 1,500원은 안 깨졌는데 미국 나스닥 1,500이 깨지면 그때는 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쟤네들이 잘 버텨주고 장대 항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와주면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나스닥이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제약주도 좋고요. 제약주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제약주 플러스 2차 전지, 반도체 다 공략을 해야 돼요. 낙폭과대는. 근데 저런 모양이 나오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조금씩 삐질삐질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삐질삐질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그때에서는 제약주가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코로나 관련주, 특히 제약바이오주에 여전히 집중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11월에도 저희 실전 매매 정수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겠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중에 바로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는 NH투자증권이 4.2%의 수익률 내면서 잘 가고 있고요.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영진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한 말씀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약주 시리즈들을 하나둘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노란톡방에서는 지난주에서 제일약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제일약품에 대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조만간에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는데 오늘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 휴브레인도 오늘 8% 넘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많이 빠졌던 쪽에서 반등 나오는 3%, 4%짜리는 말 그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약주들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좀 느낌이 좀 틀려요. 그리고 제약주들은 이미 먼저 선조정을 받았어요. 최소한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의 선조정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지금에서의 이제 코로나 새로운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8만 명에서 미국에서 8만 명, 13만 명 하루 확진자 뭐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이제 8만 명, 9만 명, 10만 명 겨울철이 되면서 이게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키트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기술을 당연히 최고로 친다라는 건 뉴스로 여러분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분기, 내년 분기 계속 좋게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때 가서 살라고 그럽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인데 근데 그때 가서 사면 늦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면 그날부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이미 이 소문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들이 막 뽑아져 나오지 않으니까 안 사신단 말이에요.
나중에서 뉴스 나오면 그때 사시고 그건 거꾸로 하는 겁니다. 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매도 타이밍을 잡을 준비를 해야지 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에서 움직이기 전에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 바닥에 있을 때 이제 건지자는 느낌으로 좀 이따 가격 전략은 영진약품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그 표역 종목의 웅진 싱크빅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웅진 싱크빅. 자, 교육주, 웅진 싱크빅. 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전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뭐 폭락까지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겁을 내셨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2.5%가 빠졌고 코스닥도 조금 빠졌죠. 코스닥도 조금이 아니었죠. 조금이 아니고 코스닥도 막판에 좀 흘러내리면서 근데 얘네들은 들어줬던 부분에서 이제 빠진 거긴 한데 어쨌든 코스닥과 코스피가 둘 다 전일날 이제 급락하면서 빠지면서 종목들이 적게는 3% 많이는 뭐 7% 이상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이 전날 금요일 날에 있었는데 웅진 싱크빅처럼 이런 종목은 전날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전날도 오히려 올라갔다가 수익권에서 계속 놀다가 살짝 밀리는 부분이고 오늘도 아침에서 2,600원까지 올라갈 때는 1.6%의 수익. 그렇죠?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지금 할로윈 데이 때에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들 팀 없이 모여서 뭐 그랬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연일 한 5일 연속 지금 세 자릿수를 맴돌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은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상황이 이게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근데 지금 늘어날 수 있을 우려감을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 때문에 또다시 이제 정부에서 뭐 3단계에서 또 이제 세분화하는 뭐 이런 조치들을 또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 움직이면 과거에서도 코로나 관련주 움직일 때 교육주들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교육주들이 뭐 메가임디, YBM랩 이런 종목들이 그때 당시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서도 코로나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면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3월 달서부터 오히려 시장에서 두각을 높이면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웅진 싱크빅도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보유 양호하실 것 같고요. 아직 뭐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 8월 달서부터 7월 달, 8월 달, 9월 달 오면서 열심히 샀으니까 그 부분들이 얘네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 얘는 어차피 움직이면 이전에서도 움직일 때 한 방에 이렇게 한 번씩 칩니다. 움직일 때 한 번씩 이렇게 치는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 먹고 파는 것보다는 한 번 이렇게 치게 되면 2,900원, 뭐 3,000원을 한 방에 이렇게 치게 되면 그 정도 타이밍에서 매도를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고 2,900원만 가더라도 그러니까 목표치가 커요. 2,900만 가더라도 얘는 그렇게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그래서 뭐 30% 나는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을 해서 YBM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그 메가임디라든지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여서 바닥주죠. 바닥주니까. 많이 빠졌던 바닥주니까 이쪽은 그냥 편안하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안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이 영진약품. 자, 영진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 지금 현재 이렇게 쭉쭉 지금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 가격은 7,200원 정도로 밀리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7,150원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건 시장이 좀 흔들리면은 이게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코로나 관련주뿐만 아니라 우리들 휴브레인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지금 쭉 빠졌다가 이런 우리들 휴브레인처럼 모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쭉 빠졌죠. 한 달 넘게 빠지고 나서 반등 주고 밀리고 다시 위로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자, 영진약품은 그러면은 얘는 어떤 모양이냐? 비슷한 모양이어서 7,200원 정도로 밀리게 되면 공략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시장이 중요한데 시장이 여기서 뻗어가지를 않으면 여기서 밀리면은 아마 가격대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7,200원 정도 내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영진약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짜리 종목입니다. 1조 2,900억짜리 종목.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한다고 올라가고 그러지를 않아요. 1조짜리 종목을 뭐 여기서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산다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때가 됐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샀단 말이죠. 쭉 뺐습니다. 한 2달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밀리면 이런 종목 공략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다 들어오면 이제 도가 남았죠. 밀리면 2,200원 이하, 그러니까 2,200원 정도 내에서는 사서 지금 시장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제약바이오주들 무슨 뭐 해서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독감도 있을 거고 신종플루도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뭐 과거에서 얘기 나오다 안 나왔지만 뭐 국가 침해 해가지고 뭐 치매 뭐 책임제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과거에 있었었고 그다음에 뭐 항암제 표적 항암제 뭐 이런 얘기들도 원래 겨울 동안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해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진약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약주들 쪽에서 강세가 나와주게 되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특히 제약주들이 이 이제 그 찬바람을 불면 이제 제약주라고 하는 게 이 겨울철에서는 이 제약주들이 좀 유리해요, 움직임이. 차트들도 괜찮고 그래서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영진약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영진약품이었습니다.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주에 집중해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7,200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또 표적 종목 외에도 여러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할 차례인데요. 상담 직접 받을 수 있는 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앱클론이고요. 네. 38,400원에 15%요. 38,400원이요. 38,400원에 15%. 네네.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살짝 밀려가지고 좀 손실이 적지는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 손실이 28% 정도 돼 있는데 얘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 쪽이고요. 네.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요. 네, 반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시즌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일 때가 됐는데 아직 근데 제약주들이 확실하게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조금 애매해요. 근데 전날보다는 오늘이 조금 느낌이 더 좋으니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 사진 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 매수하려고 한 1,000만 원 남겨놨다. 그러면 네. 일단은 3분의 1은 추가 매수를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분할로 추가 매수를 이제는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혹은 신규 매수를 강하게 할 때냐면 이쪽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 마스크가 상한가를 몇 개를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진단 키트가 몇 개 들어가든 아니면 뭐 코로나 뭐 렘데시비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쪽에서 상한가가 한두 개가 들어가든 그러면서 상한가가 한두 개 정도가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있죠. 네. 네, 지난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번에서 3월달, 4월달, 5월달 가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몇몇 종목들은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20% 급등이 나오는 것도 한 8개, 10개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서는 그때는 그냥 강하게 들어가면 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빠져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추가 네. 매수만 잘해서 그냥 냅뒀다가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를 잘해서 좀 빨리 빠져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고민이 위한, 많았어요. 예, 그거는 위한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혹시나 불안한 게 있다면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8월 달하고 9월 달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네. 예,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 한 4만 원까지는 그래도 땡기지 올리지 않을까, 이번 겨울에서.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추가 매수만 분할로 조금씩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네,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주말 네. 잘 보내셨어요? 아,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TM 반도체요. ITM 반도체.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가 높아요. 얼마 되시는데요? 6만 1,686원인가? 61,800? 6만 1,686원. 680원. 86원. 비중은요? 25%. 25%. 네. 자, 일단 지금 뭐 IT 반도체 섹터들 뭐 싸그리다 지금 뭐 이렇게 강하게 치고 있는 애들은 뭐 20개 중에 1개 정도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뭐 대부분은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대부분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시장이 올라가야 올라갑니다. 이게 그 가격이 올라오려면 시장이 2,500 정도는 가면 가요, 얘는. 지수가 2,500 정도 가면. 근데 지금 우리가 지수 2,500까지를 지금 보기가 지금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 하고 올라가주면 좋은데 지금 양도세 부분으로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고 거기다 미국 대선도 지금 뭐 만약에 내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올라가면 좋은데 또 거꾸로 빠지게 되면 또 골치가 아프고 뭐 등등 해갖고 왜냐면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경제 봉쇄 조치를 한 4주간 취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여기저기 나라들 또 유럽 봉쇄 또 조치를 취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경제가 또 다시 또 안 좋아지는 상황에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반등 줬다가 또 밀립니다. 물론 유럽 시장 차트를 보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이게 확실하게 바닥을 쳐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고요. 지금 모양에서는 반등 주고 걸리고 또 밀리면서 또 빠질 수가 있는 지금 그런 부분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빠지면 얼마까지 더 계속 빠질 한번 수 얘기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다행인 건 반등 주고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은 돼 있지만 이전에서 여기 3월 달에 보게 되면 코스피는 어떻게 빠졌냐면 뭐 봐주질 않아요. 그냥 쿵쿵쿵쿵쿵쿵 그냥 뭐 한 달 만에 뭐 정말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휘몰아치면서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또 빠지면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빠지면 이번에도 1,700, 1,600으로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딱 보니까 이때처럼 지금이 만약에 이 모양이 지금 비슷하게 그리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때 2월 달 모양이 지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때 2월 10일 날에서는 시장이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금화를 30에서 50%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종목들이 40% 폭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체력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던 그 코로나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많이 빠져봤자 이렇게 박스권을 타면서 한 2,200 살짝 이탈되면 모를까? 뭐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흔들리더라도 뭐 손절보다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보유하는 이유는 이게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빠지게 되면은 지금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도 지지 라인인데 시장이 빠지면은 뭐 4만 원도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3만 원요? 4만 원. 아, 4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빠진다고 해서 손절이 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고 길게 보고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다시 6만 원 회복은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에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복구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요? 어차피 내년 해봤자 또 한 달 또 금방 가면 또 12월 달이고 또 12월 달 되면 또 금방 또 내년 되고 하는 거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고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는 이제 그만하시고 네네. 밀리게 되면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수가 강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수가 강하게 살아나는 느낌보다는 그냥 하방 경직의 느낌이라서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유 말씀드릴게요. 네, 회사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실적들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줄어들긴 했지만 나쁘지는 뭐 회사가 없어지거나 위험하지는 않아요. 네. 예, 기다려야 되네요. 기다려야죠. 내년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저는요, 현대차는 이거 어떻게 더 내려가면 반 팔아야 되나, 어떻게? 현대차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니, 회사가 LG야. 회사는 LG화학이요? 한 종목만 물어보세요. 한 종목만. 자, LG화학 물어보실 거죠? 자, LG화학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가 73만 원인데 이거 못 빠져나왔어요. 15%. 매수 가격은 73만 원인데 비중은요? 15%인데. 비중 어떻게 되세요? 깨지면 좀 팔아야 내가. 비중은 15%로 하셨었나요, 아까 전에? 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LG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LG화 제가 올해 2월달, 3월달 한 25만 원, 24만 원 내려가면 이거는 주워 담아야 된다 얘기했었고 30만 원 초반대도 이제 그때 당시는 여기가 싼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사실 여기서도 뭐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바닥에서 30만 원대 보고 24만 원대 보고 여기서 매수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이제 쉽게 쉽사리 이제 매수하라는 얘기 드리기가 조금 저는 어려운 자리인데 주가만 보게 되면 차트만 보면 뭐 가치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얘는 100만 원도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가치만 보게 되면 내년과 내후년에선 100만 원도 보는데 문제는 그게 100만 원이 가기 전에 얘가 다시 20만 원까지 내려가면 어쩔래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아무리 얘가 가치가 100만 원짜리가 하더라도 저는 다시 이게 20만 원 내려간다라 그러면 무지하게 싼 거죠. 근데 100만 원짜리 보고 지금 13만 원 갔다가 20만 원까지 내려가는 걸 보고 올라오면은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좋은 종목, 가치가 100만 원짜리 회사를 20만 원에 사면 대박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싸게 사야 돼요. 좋은 회사를 싸게 샀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딱 그 가치만큼을 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뭐 핸드폰을 딱 100만 원 주고 사면은 그냥 주고 산 거예요. 그 가치 주고 그냥 산 겁니다. 뭐 차익 실현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거 나름대로 그냥 나 100만 원짜리 샀으니까 기분 좋다 뭐 이 정도 느낌. 돈 번 건 없습니다. 왜냐면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그 가치대로 딱 주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치를 보고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래서 100만 원짜리 회사를 뭐 80만 원에 사면은 20%를 남길 수 있는 거고 100만 원짜리 회사를 20만 원에 사면은 5배를 그렇죠?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요 주식을 반등 나오면 이제 빠져나오고 싸게만 사면 되는 종목으로 저는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주워 담고 있으니까 잘은 버티는데 조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쭉 빠지면 지금은 55만 원, 50만 원까지 문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정을 뚫지를 못하고 이런 식의 차트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또 빠졌다 반등 나오고 하면 50만 원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우상향으로 아직 뚫지를 못합니다. 뚫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 코스닥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코스피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반등 나오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반등 나오면 한 65만 원만 올라오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요. 65만 원 반등이 안 나와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일단은 65만 원 반등 나오면 비중 줄이시고 5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 줄고 거예요. 줄고 있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든지 하고. 뭐 지금에서라도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어요. 3분의 1이라도. 근데 지금은 약간 추격 매도의 위험성이 있어서 오늘 만약에 비중 줄이게 되면 내일 10%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65만 원 반등 나오면은 비중을 줄여보자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줄여도 왜냐면 50만 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중을 좀 나눠서 먼저 미리 줄이고 나서 반등 나오는 거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좀 늦었어요. 비중 줄이는 게. 그냥 갖고 가요. 지난번에서도 반등 나올 때 한 70만 원인가 그때에서도 반등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에서는 안 줄이시다가 이제서 비중 줄이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비중 줄이자마자 내일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기다려봐요. 좀 늦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등을 기다려봐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주식을 던지기에는 너무 빠져서 좀 늦었다라는 거. 너무 빠졌는데. 이게 너무 빠져서 좀 늦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도 50만 원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 많이는 안 되고 아주 조금은 지금이라도 던질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아무리 1만 한 팔았다가 3분의 1 이하. 팔고요. 3분의 1 이하로 조금만 매도를 일단은 해놓고 나머지는 좀 반등 나오면 좀 비중을 좀 많이 줄이세요. 네, 내려오면 더 사고 그래야 되겠다. 아직 사실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 살 거 많아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 많잖아요. 아까 저 영진약품처럼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쭉 빠져 있는 거. 쭉 빠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사셔야지, 이런 거. 쭉 빠져 있는 거. 연기약품요?
영진약품도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웅진싱크비처럼 이렇게 쭉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월봉 봐봐요. 월봉 보면 완전 날바닥에 그냥 그렇죠? 쭉 빠져 있는 거 완전히 무슨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려와도 5주는 팔아야 되겠다. 팔고 10주는 자, 기다려봐야지. 일단 정리해드릴게요. LG화학은 일단 반등 주면은 파시고 불안하시면은 3분의 1 이하만 조금만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머티리얼즈가 이제 소재 부품이라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그 태양광 쪽에 있는 머티리얼 회사인데, 자, 그러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00원에 30%요. 2,400원에 30%? 네. 이거 혹시 사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실까요? 태양광 섹터를 한번 문자 받고 샀는데 자꾸 단가가 떨어져서요. 아, 그러셨구나. 자, 첫날 치고 바로 빠져버렸거든요. 치고 빠졌다는 얘기는 혹시 그 문자가 막 그 불특정 다수들한테 막 뿌리는 문자를 보고 사신 건가요? 아니요, 유료로 문자 그런 건 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네. 뭐 타 방송, 뭐 타 전문가 그거 얘기는 안 하셔도 상관없고, 네. 왜냐하면 혹시나 이렇게 불특정 다수 이렇게 뿌리는 것들은 절대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장이 네. 급등하나 올라갈 때는 그래도 수익이라도 주거나 아니면 급락 같은 게 없을 텐데 네.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게 되면 그거는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많이 사는데 시장이 많이 폭락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개인들만 물려있는 종목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나중에서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폭락이 나오면서 왜 쭉쭉쭉 더 빠지느냐.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 개인들이 다 던져요. 나중에. 자기네들도 손실이 마이너스 60%, 70%지만 무서워서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자,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 2,400원에 지금 공략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저항 라인에 지금 걸려있는 자리예요. 지금 여기가. 네. 이게 우리가 추세를 딱 그으면 여기가 깨졌던 자리라 그러는데 이 깨졌던 자리는 쉽게 못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다가 걸리고 또 올라가다가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지금 깨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저점 라인 여기를 저점 라인을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서 요게 안 깨지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지만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일 또 다시 밀릴 수도 있고 아직 시장은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요거는 이렇게만 대응을 하세요. 일단은 어차피 지금까지 버티신 거니까 2,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3분의 1을 좀 줄이시고 네. 1,800원짜리 있죠. 여기 1,880원이 깨지면 절반까지만 줄이세요. 어차피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량 다 줄이는 건 제가 볼 땐 좀 무리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3분의 1 줄이고 절반까지만 줄이고 하셔가지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다시 그 부분만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1,500원까지 빠진 일이 이렇게 N자형 하락으로 빠지면 여기까지 열리거든요. 네. 그럴 때에서는 비중 조절만 해놓고 팔았던 부분을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갈 자금을 구해서 다시 들어가면 여기가 바닥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냅둬 버리게 되면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버티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보유만 말씀드리고 일단은 2,000원 지지, 1,880원 지지 두 개의 지지 라인이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해서 절반까지만 비중을 줄이시고 안 깨지면 반등 나오면 재수 좋게 딱 반등 나오면 2,4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무슨 이슈가 나가고 뉴스가 나가고 팍 하고 움직이면 2,500원까지 튈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네. 그러면 그때서 욕심내지 말고 그때서 일단 다 팔으세요. 일단. 네네. 아셨죠? 네. 팔고 나서 나중에 다시 조정받을 때 싸게 사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그린뉴딜이라는 이쪽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는 그 정부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이 큰 유동성 장세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대응을 만약에 못해서 많이 나중에 빠지더라도 내년과 내후년을 본다라 그러면 이건 2,500원이 아니고 3,000원 이상으로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혹시 제가 대응을 못하면은 그냥 매도하지 말고 시간을 벌면 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대응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시장을 믿고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는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대한항공통신. 대한광통신.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40원에 비중 20%요. 3,840원 비중 20%. 네네. 그것도 크게 뭐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건 아니네요. 아, 지금 아직 손실이 예전에 샀더니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 자릿수잖아요. 예, 예. 마이너스 한 6% 정도, 6, 7% 정도 되죠. 예, 예. 예, 그 정도는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 예. 그 빠져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욕심내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예. 빠져나오세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이 시장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지금 뻗어가질 못하면 요거는 4,000원짜리가 저항이 돼가지고 반등 나왔다 또다시 밑으로 밀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다시 경제 봉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재정이 또 악화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G 수출에 쟤네들 돈 없다고 또 수출 안 받으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호재는 얘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진약품이라든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 모양들은 비슷해요. 뭐 대한광통신도 여기서 고점에서 이만큼 빠졌고 이만큼 빠졌고 뭐 영진약품도 이렇게 빠졌고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호재 뉴스가 있는 아무래도 제약주들이 겨울철에서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꼭 영진약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차피 이 겨울철에서는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게 3,800원 정도로 들어주게 되면 수익으로 나오면 더 좋고요. 한 3,800원만 되더라도 종목을 교체를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호재 뉴스들이 더 있는 쪽으로가 더 유리하다.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라든지 예. 그렇죠. 그게 또 유리하겠죠. 아, 매수가 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에서 예. 팔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반등을 줄 모양이니까. 근데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거나 매수가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네. 제약주 쪽이 지금 좋아지는 애들이 이제 점점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제약주 쪽으로 싹 교체를 해놓는, 왜냐면 그쪽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올릴 거니까. 근데 지금 네. 통신주들 얘기 나오는 것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도 안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원하게 호재 뉴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제약주 보자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황 점검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 받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영진약품이었죠. 매수가는 7,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오늘 1.83% 오르면서 7,2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면 양시장 오전장에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 안팎으로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2,29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박스권이에요. 반등 나오는 거 아직 우리가 여기서 이게 상승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강한 느낌은 맞아요. 지난 코로나보다는 확실하게 강한 시장은 맞지만 여기서 우리가 급등을 바라는 거는 욕심입니다. 미국 시장이 향방을 좀 보여줘야 되고 지금 나스닥과 다우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들은 지금 다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얘네들도 시장이 좀 열려봐야 알겠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노란톡방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불안하실까 봐 제가 전날에서도 지난주에서도 수요일 날에서 현금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역시 현금화되니까 시장이 폭락 나오니까 어때요? 현금화에 대응하니까 편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에서 이제 다 빠진 다음에서 이제 뒷북치고 이제 던져야 됩니까? 물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에서는 늦었다. 지금에서 던지는 게 아니고 이건 기회다. 근데 그 기회가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어요. 어디에? IT에 없습니다. IT 쪽은 내년에 봐야 돼요. 내년에 이제 그냥 내년에 반도체라든지 2차전이라든지 이쪽은 일단은
올해에서는 왜냐하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이고 IT도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3,000을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제약주 움직이고 IT 움직이고 그러면은 아니 제약주하고 IT 움직이면은 다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건설주도 움직일 거고 증권주도 움직일 거고 보험주도 움직일 거고 철강주도 움직일 거고 조선주도 움직이고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움직이면 다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수는 뭐 금방 넘어가겠죠. 근데 지금 시장이 왜 IT가 못 움직이고 지금 당장 왜 못 움직이고 수급이 꼬였어요. 수급이 꼬였고 이 꼬인 부분들이 2주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2주 전에는 분명히 좋았거든요. IT 쪽에도 좋았고 금융주들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주, 보험주 쪽 좋았는데 이게 지난주 화, 수, 목, 금 딱 4일 걸렸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월요일까지 5거래일짜리인데 지난주 화, 수, 목, 금 기관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팔아댑니다. 어딜 무지하게 팔아대면 아주 신나게 팔아요. 어디 신나게 파냐면 금융주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들 아주 신나게 팝니다.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 신나게 파는 거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주지 마세요. 그거. 걔네들 근데 올라가는 것들 왜 받아주지 마냐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나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게만 사면 돼요. 근데 지금 시즌을 딱 보게 되면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11월, 12월 딱 2달 남았습니다. 그럼 2달 동안에서 얘네들 조정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올 거예요. IT 섹터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IT들이 지금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지금 당장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미국 시장만 정신 차리고 사고만 안 치고 유럽 시장도 봉쇄 조치 풀고 또다시 좋은 얘기 나오고 또 급등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시장 다시 강하게 치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들과 확진자들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이런 우려들이 혼합되면서 시장들의 지금 약세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 계속 얘기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도 흐름들을 여러분들 잘 살피시면서 지금 제약주 흐름들이 전날도 좀 괜찮았고 오늘도 보니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몇 가지를 보면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면 제일약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약품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곧 뭐 나온다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때 그 정보가 나와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전고점을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생각을 않고 계속 버틴다라는 거. 이 버틴다라는 거는 이게 저점 종목은 아니거든요. 15,000원짜리 종목이 7만 원 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규 매수는 못하지만 이런 애들이 이제 정고점을 뚫으면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관련된 제약바이오들이 죄다 쫓아붙으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치고 날아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약품 흐름들이 강한 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들 휴브레인도 지금 바닥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들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치고 가는 그러니까 상한가를 많은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흔들어 줍니다. 막 흔들어줘요. 막 거래를 줬다 뺐다 하면서 흔들어요. 왜 흔드냐? 개인 투자자들 이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쫓아가는 사람들 이제 손절하라고 이제 나가는 건데 이 거래량 실으면서 움직이게 되면 하루 이틀 뒤에 얘네들이 이제 치고 움직이게 되면 이런 낙폭과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약주들이 막 치고 다 날아간 흐름들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제약주의 흐름들이 3에서 5% 정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요. 셀트리온도 지금 강하고 한미약품도 강하고 시젠도 강하고 뭐 종목들 지금 강한 애들 많아요. 뭐 아이진도 지금 5.9%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점차적으로 설설설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 흔들릴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이거 하방경제라고 하거든요. 강하게 넘어가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빠질 때는 적게 빠지고 반등 줄 때 조금만 반등 나와도 움직일 애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방경직을 만들어준 상태에서는 우리가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를 잡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제약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후장은 지금 흐름은 되게 양호해요. 지금 코스피 1%나 상승을 합니다. 근데 저거는 의미가 없어요. 1%가 아니고 한 4% 상승을 해야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혹은 이 저점을 탈출하고 상방향으로 하는 모양인데 4%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오늘 4% 올라가니까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뻗어가는 부분들은 미리 김칫국을 마시면 여러분들 마음 다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저점만 안 깨지고 잘만 버텨주면 그냥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라. 그러면은 큰 문제는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외로 이 약세장, 이 흐름 이렇게 그러니까 급등은 안 나오는데 많이도 안 빠지는.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시장이 강하진 않은데 의외로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잘 삼으셔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서 오후장에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문자 상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서도 이 종목들, 증권주들 지금 시장에서는 다 매도해 주시는 게 좋다라 그랬죠? 자,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도 계속 올라올 때도 올라오지 않아도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도하고 차라리 영진약품으로 달라붙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영진약품 7,200원 쪽으로 조정을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매수 가격 이런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차라리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낫지. 지금 증권주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떨어져요, 지금. 물론 뭐 배당에 대한 배당은 그냥 핑계예요, 핑계. 장이 좋을 때에서 배당도 좋으니까 움직이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자, 문자입니다. 자, 지금 하나마이크론 매수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은 제가 4월 달인가요? 4월 달인가 6월 달인가 4월 달인가 하여튼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도 수익률은 한 13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도 대략 한 67% 정도 수익이 나 있을 텐데요. 끌고 가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매매는 가능해요. 선수들 초단타 매매는 가능합니다. 7,000원이 안 깨지면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오면 팔겠다. 이거 8월달 움직이기 전에 여기서 공략했던 종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표적 종목으로 여기서 공략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지금도 이제 수익권이 얘기하지만 지금에서 공략하실 분들은 시장 확인하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초보자들은 안 돼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되다가 이게 출렁거리고 빠져가지고 6,000원까지 깨져 있으면 그냥 지금 사갖고 마이너스 20%까지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지금 공략하시면 안 되고 선수들은 지금에서 공략을 해서 8,500원까지 혹은 8,000원에서 8,500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짧게 매매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뭐 7,000원 정도 잡고 그렇게 해서 짧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시고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이거 밀리면 6,000원, 5,500원 밀릴 수 있어요. 자, 다음은 MS 오토텍이라는 질문을 주신 문자 상담 종목인데요. 자, 전기차 섹터들 뭐 호재 뉴스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있었던 호재가 나왔을 때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갔었던 흐름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지금 전날도 뭐 현대차랑 삼성전자랑 뭐 이런 부분들 막 얘기들이 막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별로 움직임이 기존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는 움직이는 게 아직은 얘네들이 이렇게 뻗어가려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매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사시기는 잘 사시긴 했는데 거래량이 없죠. 시장의 모멘텀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이럴 때에서는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5,8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모멘텀 얘기들은 계속 지금 전기차, 수소차는 얘기는 나와주고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뭐 6,500원이라도 올라오면 거기서는 뭐 매도 타이밍을 살살살 잡아줄 수 있는 박스권 매매 그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트 모양 괜찮고 섹터도 괜찮은데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 상담에 후성. 자, 후성 질문 주신 분 1,800원에 매수가 돼 있으시다 그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년을 보신다라 그러면 보유하실 수 있는데 내년까지 얘가 잘 버텨주는 거는 몰라요. 내년까지 얘가 다시 7,000원, 6,000원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후성은 좋게 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 그냥 잘라다가 제약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빠릅니다. 보니까 지금 1,800원 정도면은 지금 손실이 12% 정도인데 그 정도 손실 12% 정도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5에서 10%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한 자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만약 현금화가 없으면 이거를 차라리 잘라다가 제약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아니면은 지금 뭐 나는 뭐 주식 투자를 지금 취미로 하고 있는데 취미로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뭐 은행에다가 지금 한 5억 정도로 묻어놨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투입할 돈이 많죠. 그럼 굳이 후성은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가시면 돼서 현금 보유가 많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후성을 그냥 내년 이후까지 계속 묻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이 조금밖에 없거나 현금을 여력을 조금 키워야겠다라는 하는 사람들은 후성이라도
팔아다가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고 제약주 쪽을 매매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 종목인데요.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야, 요거는 지금 보니까 뭐 합병 병합이 된 거, 액면 병합 됐네요. 자, 잠깐 거래 정지했다가 지금 풀려서 지금 다시 나왔는데 매수 가격은 7,700원에 15%. 이런 거는 이제 전화 상담으로 주세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를 이제 제가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은 제약주 쪽에 좀 유리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은 다시 반등 나오면 수익 권역에서는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수익 권역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요거는 다시 이게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면 얘가 여기에서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주가를 만들어 놓고 띄울 건지 올라간 상태에서 급등이 나올 건지를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세력들의 의도를. 근데 세력들의 의도가 더 뺐다가 바닥에서 모아다가 다시 급등을 시킬 거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나게 되면 비중을 많이 줄였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째려본 다음에 다시 모양이 만들어지면 다시 들어가시고 지금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지금 코로나 이슈가 지금 만연하니까 코로나 이슈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지난주부터의 전략에 이 코로나 관련주는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겨울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9월 달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원래 제약바이오주가 겨울 동안에서 움직임이 편해요.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이 그 시즌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쪽으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